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공기도 맑고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다시 감사합니다는 7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한 주위의 경관이 참 멋집니다. 특히 여기 화면에 정면에 보이는 나무, 살아있는지 아니면 고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주 늠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인물에 대해서 이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65년의 가수 인생사, 참 정말 오랜 세월이죠. 아마 65년 전에 태어난 아기는 지금 아마 65살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연구하고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 분이야말로 모든 희노애락을 노래 한 소절에 다 녹여서 불러온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의 팬도 아니지만 이분에게는 호불호가,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제껴놓는 그러한 분입니다. 가수 이미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세월, 지금은 아마도 60대 중반의 나이를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41년 10월 3일 서울 출생이십니다. 데뷔는 1959년 19 순종이란 노래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 목소리의 음색이 엄청난 보컬리스트죠.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굴곡진 한국의 현대사를 노래로 풀어내 주신 보컬리스트이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력과 뛰어난 객석 파워를 자랑합니다. 주 장르가 주로 전통 가요지만 음색이 상당히 우아하고 매끄럽고 고급스러우신 분이고, 젊은 시절부터 재즈와 팝, 블루스, 곡 등 다양한 음악성을 음반에 많이 남겨놓고 계신다 합니다. 주로 대표곡으로는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여자의 일생 등 65년째 지금도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합니다. 16살 57년 KBS 프로그램 노래의 꽃다발에 1등 하시면서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다 합니다. 그 당시 50년대는 한국 전쟁 이후 주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 음악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대중 가수들과 같이 미군 클럽을 중심으로 공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자님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60년대 동백아가씨 이후에는 트로트 가수로 완전 정착하게 됩니다. 동시대에 같이 데뷔하시게 된 패티 김이라는 분은 그 후에도 꾸준히 팝 성향의 곡으로 활동을 하셨다 합니다. 이미자님의 그 이미지는 정통 보수적 한국 여성상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에게 훨씬 친숙한 일본풍 엘레지로 국민 정서에 가깝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 2,000곡이 넘는 노래들 속에서 많이 호불호가 갈리죠.
60년대 이미자님의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민족의 한을 위로해준 가수이고 또한 2002년에는 평양에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콘서트 제목은 이미자의 평양 동백 아가씨랍니다. 스스로가 가장 의미 깊고 감동한 무대였다 합니다. 또한 2011년 MBC 창사 50명 콘서트에서 출연료 전부를 세네갈 심장병 어린이들 수술비에 보탰다고 하니 거의 기부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19순종이란 노래는 가수 아이유가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2022년 10월 추석 콘서트에서 기념품으로 콘서트에 기부하신 많은 분들에게 손으로 뜨개질한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수세미 있잖아요.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수세미를 선물하셨다 하니 엄청난 정감이 어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대중음악상으로 금간 문화훈장을 수문한 훌륭한 가수이시기도 합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미자 선생님의 왕팬이셨다 합니다. 물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관계로 촌스럽다 뭐다 이러한 많은 딜레마를 갖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이미자 선생님의 그 발성패 활량은 일반인의 2.5배나 되는 훌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젖의 떨림과 중저음의 혀 떨림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주 정말 몇천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신의 목소리를 타고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자 선생님께서 대중 앞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실 때 동백 아가씨 주제곡 덕분에 1964년 신성일 엄앵란이 주연한 영화 동백 아가씨 주제곡 덕분에 그 영화가 뜨면서 주제곡도 덩달아 뜨게 되었다 합니다. 100만 장, 그 당시 집계로 100만 장 이상이 팔려 나갔다고 하니 엄청난 정말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남 파병 부대였던 비둘기 부대에 위문 공연을 갔을 때 가면 죽는다고 다들 안 가려고 했을 때 그녀는 국적기가 없어서 수차례 비행기를 갈아타고 간신히 사흘 만에 사이공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보니 비둘기 부대의 사단가가 동백 아가씨였다 합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구성지게 그 동백 아가씨를 부르며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라는 가사 내용에는 너무 많이 눈시울이 눈물 바다가 되었다 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비둘기 부대의 사단가가 동백 아가씨였다고 하니 엄청난 가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을 울리고 하였던 이미자 선생님은 노래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되고 1965년 말 외색조라는 일본풍의 노래라는 이유로 방송 및 음반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시절 아울러 또 다른 히트곡인 기러기 아빠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고 비탄조라는 이유고 선마을 선생님은 표절이라는 이유고 방송과 음반 판매가 금지되었던 시기였다 합니다.
모든 금지곡들은 1987년이 되어서야 풀려났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자 선생님은 히트곡마다 금지곡이 되어보니 나보고 가수 생활을 접으라는 건가? 네, 몹시 괴로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이, 재미난 것은 금지곡으로 묶여 있었던 동백 아가씨가, 금지곡으로 묶여 놓았던 그 동백 아가씨가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의 후쿠다 수상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미자 선생님이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동백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초청할 때 그 가수의 노래 곡이 명단이 있습니다. 그 곡이 동백 아가씨였다고 하니 금지곡인 동백 아가씨를 청와대에서 불렀다 하니 얼마나 웃깁니까? 이미자 씨는 정말 65년 동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스타임에도 자신은 항상 촌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촌스러운 사람이고 앞으로도 촌스럽게 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미자 선생님은 서울 토박이랍니다. 서울 문성여고를 졸업하고 데뷔곡으로 19순정 경쾌한 스윙 템포의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른바 뽕짝 가수로 스스로 촌스럽다고 말하게 된 사연은 앞서 이야기했던 동백 아가씨가 히트하면서부터였다 합니다.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와 장발, 더불어 팝송, 재즈, 발라드 등 미국풍의 음악이 우리나라의 음악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래를 하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음악과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1989년 데뷔 30년 기념 공연을 할 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에는 질이 낮고 수준이 낮은 관객들이 올 거라는 그러한 평을 받았다 합니다. 당시 이미자 선생님은 참 처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정작 89년 그 데뷔 30년 기념 공연 세종문화회관에 오신 분들은 서울시장 고건씨를 중심으로 모든 장관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신 분들이 다 참석하셨다 하니 정말 이 역시 아이러니합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자신을 가요계에 데뷔시킨 작곡가 나하랑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사 전달을 정확히 하고 내용대로 감정을 실어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불러라 하는 나하랑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합니다. 덕분에 동백 아가씨 주제곡이 100만 장 이상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미자 씨와 패티김은 데뷔 연도가 같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해서 서로에 대한 엄청난 라이벌 의식이 있을 법 했지만 정작 라이벌은 이미자 선생님이 본인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촌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관계로 라이벌이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달랐습니다. 패티김이라는 가수는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덕분에 세련된 무대 매너, 훤칠한 키와 육감적인 몸매를 자랑하며 큰
키와 큰 하이힐로 이 대중을 압도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노래를 팝 음악을 주로 불렀습니다. 그런 반면 이미자 선생님은 한국 고유의 전통 여성상 그런 분위기로 한복을 입고 많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라이벌이 될 수가 없었다 합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나 역시 패티김의 눈부신 외모와 매너가 부럽기도 했지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따라잡으려고 했더라면 나는 패티김 밑에 있게 된다는 걸 그 당시에도 알았습니다. 남이 하이힐을 신는다고 내가 한복을 입고 하이힐을 신는다는 건 참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지만 단호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 인생의 65년 가슴 인생의 길이 오늘날의 이미자라는 가수를 있게 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자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미자였다 하면 얼마든지 가수를 그만뒀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많이 울어온 세월이 있었을까. 이 연예계라는 곳은 참새들이 참 입방아 참새들이 많아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 입방아들을 못 견뎌서 자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합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그 세월을, 긴 세월을 이겨내시고 버텨오신 이미자 선생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몸과 마음과 특히 건강이 우선입니다. 마음 평안히 잡수시고 가수 활동 저희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노래 많이 불러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남은 여생을 생각할 때 이분이 80대 중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넘게 산다 하면 벌써 100살이 넘겠지요. 지금 50세인 분들은 30년 넘으면 80대 후반, 90대 이렇게 살아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20년이든 30년이든 하루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 하루의 인생,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도 될 수 있고 비참한 인생도 될 수 있고 슬픈 인생도 될 수 있고, 그러니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톡톡톡 혜연TV의 송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아지 여우리가 아주 의젓하게 음악을 들으며 엄마가 방송하는 것을 귀 까닥까닥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우라 인사해야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밭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위 경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 큰 나무들이 쭉쭉 펼쳐져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